감히 내 며느리에게 손을 댔다고? 박철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교무실에 울려 퍼졌다. 체육교사 강동석의 손목을 잡은 그의 소나기에서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놓아주세요. 강동석이 비명을 질렀지만 박철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707 특임대에서 35년 동안 단련된 철인의 소나기였다. 놓아달라고? 박철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내 며느리가 당신들에게 놓아달라고 애원했을 때도 놓아주셨나요? 교무실 안의 모든 교사들이 숨을 죽였다. 박미정은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 박철호가 강동석의 손목을 더 세게 조였다. 성희롱, 집단 괴롭힘, 업무 방해. 이것도 모자라서 거짓 학부모 신고까지. 당신들이 한 짓을 모른다고 하시는 건가요? 교감 최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건 학교 내부 문제입니다. 함부로. 박철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민수를 바라봤다. 그 시선만으로도 최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707 특임단 중령 박철호입니다. 제 며느리를 건드린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동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철호는 그의 손목을 놓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오늘부터 진짜 교육이 시작됩니다. 교무실에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박철호의 눈빛에서 살기가 번져나왔다. 각오들 하십시오. 3월의 인천은 여전히 쌀쌀했다. 새벽 6시 김소영은 좁은 원룸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수업 준비를 했던 탓에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도 견뎌내자. 소영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옷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가 된 지 3년, 드디어 꿈꾸던 교사가 되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다. 지하철 1호선 주안행 열차 안에서 소영은 오늘 3학년 5반에서 할 영어 수업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관계대명사 단원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렸다. 다음 정거장은 주안역입니다. 기계적인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자 소영은 가방을 챙기고 일어섰다. 어깨가 무거웠다. 인천중앙고등학교는 주안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30년 된 낡은 건물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나름 명문고로 통했지만 소영에게는 매일이 전쟁터 같은 곳이었다. 소영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실에서 이종철이 따뜻하게 인사했다. 60대 중반의 그는 소영이 이 학교에서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네, 이종철 아저씨.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 생활은 좀 어떠세요? 아직도 힘드시죠? 이종철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소영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소영의 억지 미소는 이종철을 속일 수 없었다. 3층 교무실에 도착하자 벌써 몇몇 선생님들이 나와 있었다. 소영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았다. 어머, 김소영 선생님. 또 그 치마 입으셨네요?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국어교사 박미정이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독한 입으로 유명했다. 어디가 이상한가요? 소영이 당황하며 자신의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치마를 내려다봤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에요. 너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남학생들이 산만해져요. 특히 고3은 예민한 시기잖아요. 교무실 안에 다른 교사들이 하나둘씩 시선을 보냈다. 소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3교시 때 너무 시끄럽다고 옆반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수업 관리 좀 제대로 해주세요. 박미정의 지적에 소영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1교시 수업종이 울렸다. 소영은 3학년 2반 교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새로운 영어 선생 봤어? 꽤 괜찮던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맨날 쫄아있고. 우리 반 애들이 완전 우습게 보던데. 소영은 걸음을 멈추고 싶었지만 참고 교실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밝게 인사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앞자리 몇 명만이 건성으로 대답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소영이 칠판에 예문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뒷자리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글씨 좀 크게 써주세요. 뒤에서 안 보여요. 한 학생이 말했다. 소영은 더 크게 쓰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선생님,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원어민 같지 않아요. 다른 학생이 비웃으며 말했다. 교실 안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 네. 더 연습하겠습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소영은 교무실로 돌아왔다. 복도에서 체육교사 강동석과 마주쳤다. 김소영 선생님, 수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19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강동석이 가까이 다가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시선이 불편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던데요. 신규 교사는 처음이 어려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강동석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소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에이, 뭐 그렇게 딱딱하게. 우리 동료 아니에요? 저녁에 시간 있으시면 같이 식사라도 하죠. 학교 적응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강동석의 눈빛에서 불순한 의도가 엿보였다. 죄송해요. 집에 가서 수업 준비를 해야 해서. 아, 그래요? 아쉽네. 그럼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이 학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거든요. 강동석의 말에는 은근한 위협이 섞여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영은 급식실로 향했다. 어제 도시락을 가져와서 지적받은 것을 생각해서였다. 어머, 소영 선생님. 오늘은 급식 드시는군요. 박미정이 뒤에서 따라오며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담으시는 것 같은데. 살 안 찌세요? 선생님이 그러시면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소영은 자신의 식판을 내려다봤다. 평범한 양이었는데 갑자기 많아 보였다. 아, 네. 조금 덜 먹을게요. 소영은 반찬 하나를 다시 덜어냈다. 오후 3교시 3학년 5반 수업이었다. 이 반은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반으로 악명이 높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영이 인사했지만 학생들은 각자 딴짓을 하고 있었다. 어떤 학생은 잠을 자고 어떤 학생은 만화책을 보고 있었다. 여러분, 수업 시작할게요. 소영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전히 주목받지 못했다. 야, 조용히 해.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큰 소리로 외쳤다. 반장 정우석이었다. 선생님, 죄송해요. 애들이 좀 산만해서. 정우석이 사과했다. 그제야 교실이 조금 조용해졌다. 고마워, 우석아. 소영은 칠판에 오늘 배울 내용을 적기 시작했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선생님, 목소리 너무 작아요. 뒤에서 안 들려요. 한 여학생이 말했다. 소영은 목소리를 크게 냈다.
선생님, 너무 크게 하시면 머리 아파요. 다른 학생이 불평했다. 소영은 진퇴양난이었다. 수업 중간에 한 남학생이 대놓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간다며 나가버렸다. 소영은 말릴 수도 없었다. 선생님, 저도 화장실 가도 돼요? 저도 가고 싶은데요. 연쇄적으로 학생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여러분, 잠깐만. 수업 중인데. 하지만 소영의 말을 듣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소영은 교무실로 돌아왔다. 교감 최민수가 소영을 불렀다. 김소영 선생님, 잠깐 제 자리로 오세요. 50대 중반의 최민수는 항상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오늘 3학년 5반 수업이 너무 시끄러웠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그게 변명이 되나요? 교사라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죠. 최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리고 학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이 너무 재미없다고 하시더군요. 어떤 학부모님이신지. 그걸 왜 묻죠?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소영은 억울했지만 말할 수 없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장도 좀 더 단정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지적과 비난을 받은 소영은 퇴근 시간이 되자 서둘러 짐을 챙겼다. 복도를 나가는데 경비실의 이종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소영 선생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이종철의 따뜻한 말에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소영은 하루를 되돌아봤다. 모든 게 힘들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학생들의 무시, 관리자의 압박. 과연 자신이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원룸에 도착한 소영은 침대에 주저앉으며 핸드폰을 꺼냈다. 시아버지 박철호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다. 하지만 선뜻 전화를 걸 수 없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소영은 늦게까지 내일 수업 준비를 했다.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일은 과연 오늘보다 나아질까? 소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답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박철호는 자신의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며느리 소영이 요즘 들어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신경 쓰였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최근 2주 동안은 연락이 없었다. 뭔가 이상하다. 박철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707 특임단에서 35년간 복무하며 기른 예리한 감각이었다. 그는 핸드폰을 들고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다. 분명히 뭔가 있구나. 박철호는 중얼거리며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아, 시아버지. 안녕하세요. 소영아, 왜 전화를 안 받았니? 바빴어? 아니에요. 그냥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힘이 없고 가라앉아 있었다. 소영아, 혹시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이상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소영아, 시아버지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박철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소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시아버지, 사실 학교에서 조금 힘들어요. 어떻게 힘든데? 동료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생들도.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소영은 지난 2달 동안 겪은 일들을 하나씩 털어놨다. 박미정의 지속적인 괴롭힘, 강동석의 성희롱, 학생들의 수업 방해, 교감의 부당한 압박까지. 박철호는 끝까지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점점 세게 쥐어지고 있었다. 소영아,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니? 시아버지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잘 견뎌보려고 했는데. 견디는 게 아니야, 소영아. 그건 명백한 집단 괴롭힘이야. 박철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규 교사라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소영아, 시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시아버지를 부른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니? 계속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 거니?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알겠어, 소영아. 일단 며칠 더 지켜보자. 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시아버지가 직접 나서겠어. 시아버지. 소영아, 넌 내 며느리야.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은 후 박철호는 서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다. 감히 내 며느리를. 박철호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707 특임단 시절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었다. 김대위, 아직 현역에 있을 텐데. 박철호는 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대위입니까? 아, 박중령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대위,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 말씀하세요. 인천중앙고등학교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어? 무슨 일이십니까? 내 며느리가 거기서 교사를 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그렇다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김대위. 네. 이 일은 극비로 해줘.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은 박철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고 있었다. 내 며느리를 건드린 놈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보여주겠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다음 날 소영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박미정은 소영의 수업 자료에까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소영 선생님, 이 프린트질이 너무 안 좋은데요. 학생들이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뽑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진도도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다른 반에 비해 뒤처지고 있어요. 소영은 할 말이 없었다.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데 진도를 빼기가 어려웠다. 강동석의 접근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소영 선생님, 오늘은 꼭 시간 내주세요. 제가 좋은 식당 알고 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오늘도 바빠서. 계속 이러시면 서운하다고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 아세요? 강동석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점심시간에 소영은 급식실에서 홀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다른 교사들은 소영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다. 오후 수업 시간 3학년 1반에서 사건이 터졌다. 선생님, 이 문제 완전 틀렸는데요? 한 학생이 문제집을 들고 일어났다. 어디가 틀렸다고 생각하니? 여기 답이 3번인데 선생님은 2번이라고 했잖아요. 소영이 문제를 다시 보니 정말 답이 3번이었다. 자신의 실수였다. 아, 미안해. 선생님이 실수했네. 와, 선생님도 틀리네. 그럼 다른 것도 다 틀린 거 아니야?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조용히.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한 남학생이 대놓고 일어나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러는데 선생님 수업 너무 이상하다고 하던데요?
뭐가 이상하다고 했니? 그냥 전체적으로 실력이 부족하다고. 소영은 충격을 받았다. 다른 교사들이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비하했다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소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아버지에게 또 전화하기는 미안했다. 그런데 박철호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소영아, 오늘은 어땠니? 시아버지, 더 심해졌어요. 소영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다. 박철호는 조용히 들었지만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었다. 알겠어, 소영아. 시아버지가 내일 학교에 가겠어. 시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아버지가 해결해 주겠어. 박철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박철호는 인천중앙고등학교 교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었고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였다. 70대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당당한 자세였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경비실에 이종철이 나와서 물었다. 김소영 선생님의 시아버지입니다. 아, 소영 선생님의 반갑습니다. 제가 이종철입니다. 평소에 제 며느리가 신세를 많이 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소영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종철은 잠깐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소영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아시나요? 박철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떤 면에서 힘들어 한다고 보셨습니까? 처음 오셨을 때는 그렇게 밝으셨는데 요즘은 표정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뭔가 학교에서 일이 있는 것 같던데.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온 걸 아직은 소영이에게 말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철호는 교문을 지나 본관 건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그의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수군거렸다. 저분 누구야? 완전 무서워 보이는데. 교육청 감사관인가? 아니면 경찰? 박철호는 학생들의 대화를 들으며 3층 교무실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35년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절도 있는 기품이 묻어났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몇몇 교사들이 박철호를 주목했다. 누구나 한눈에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실례합니다. 김소영 선생님은 어디 계십니까? 박철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위압적이었다. 지금 수업 중이실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요? 박미정이 일어나서 대답했다. 김소영 선생님의 시아버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박미정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박철호는 소영의 자리 근처에 있는 빈 의자에 앉았다. 평소에 저희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죠? 박미정이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집에서 보니까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군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철호의 질문에 교무실 분위기가 경직됐다. 글쎄요. 신규 교사라서 적응 과정이 있죠. 적응 과정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박철호는 계속 정중하게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다. 그때 체육교사 강동석이 운동복 차림으로 교무실에 들어왔다. 어떤 분이신지요? 김소영 선생님의 시아버지입니다. 박철호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다. 강동석이 손을 내밀자 박철호는 그의 손을 강하게 잡았다. 아! 강동석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박철호의 악수 힘이 상상을 초월했다. 평소에 저희 며느리를 잘 챙겨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박철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강동석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강동석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특히 개인적인 만남도 자주 제안해 주신다고 하더군요. 박철호의 말에 강동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단순한 동료가니, 물론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겠죠. 박철호가 강동석의 손을 놓았다. 강동석은 손을 주무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 수업종이 울렸다. 잠시 후 소영이 교무실로 들어와 박철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시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소영아, 시아버지가 내 일터를 보고 싶어서 왔어. 하지만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괜찮아. 동료 선생님들과 좋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 박철호가 박미정과 강동석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다. 시아버지, 저는 다음 수업이 있어서. 그래, 가서 수업해라. 시아버지는 좀 더 있다가 갈게. 소영이 다음 수업을 위해 교실로 향하자 박철호는 다시 앉았다. 그런데 혹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신규 교사를 잘 따르나요? 글쎄요. 아직 적응 중인 것 같아요. 박미정이 대답했다. 적응이라.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니 학생들이 수업 중에 나가버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많다고 하던데 이런 일이 정상적인 적응 과정인가요? 그건 혹시 다른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앞에서 신규 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적은 없나요? 이 질문에 박미정과 강동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설마 그런 일은 없겠죠. 교육자라면 그렇게 비전문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박철호의 말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때 교감 최민수가 교무실로 들어왔다. 어떤 분이신지요? 김소영 선생님의 시아버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교감 최민수입니다. 평소에 저희 며느리가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니 근거 없는 학부모 불만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최민수는 당황했다. 그건 실제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실존 인물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그건 혹시 확인도 해보지 않고 신규 교사를 압박하신 건 아니죠? 박철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교감 선생님, 시간이 되시면 교감실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최민수는 어쩔 수 없이 박철호를 교감실로 안내했다. 교감실에서 박철호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교감 선생님, 저는 707 특임단에서 35년간 복무한 박철호 중령입니다. 최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제 며느리가 이 학교에서 받고 있는 대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 괴롭힘, 성희롱, 근거 없는 압박, 학생들 앞에서의 모독.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이미 제 며느리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박철호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다. 쾅! 소리가 교감실에 울려 퍼졌다. 혹시 이 학교에 대한 국정감사가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교사들의 비윤리적 행동, 관리자의 무책임한 대처, 교육환경 파괴. 언론에 어떻게 보도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요? 제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전화 한 통하면 내일 당장 감사팀이 올 수 있습니다. 박철호가 핸드폰을 꺼내 보였다. 지금 당장 전화해 볼까요? 아, 아닙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하시겠다고요? 어떻게요? 앞으로는 김소영 선생님께서 편안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박미정 선생님의 괴롭힘을 중단시키고 강동석 선생님의 부적절한 접근을 금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 태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철호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다. 제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여기 온 일은 비밀로 하십시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른 것으로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요. 물론입니다. 박철호는 교감실을 나와 다시 교무실로 향했다. 이제 박미정과 강동석을 직접 상대할 차례였다. 교무실에 들어가자 두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박미정 선생님, 강동석 선생님,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박철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박미정 선생님, 제 며느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학교 규정에 맞게. 규정이요? 어떤 규정에 신규 교사의 복장과 식사를 지적하라고 되어 있나요? 박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제 며느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교육자로서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동석 선생님. 박철호가 강동석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강동석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기혼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단순한 동료 간의 만남이라고요? 박철호가 강동석의 목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다. 으악! 제가 707 특임단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법을요. 박철호의 눈빛에서 살기가 번졌다. 앞으로 제 며느리에게 한 번이라도 부적절한 접근을 한다면 그때는 진짜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강동석이 목을 잡힌 채 간신히 대답했다. 박철호가 손을 놓자 강동석은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내쉬었다. 두 분 모두 앞으로는 제 며느리를 전문적이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 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그때 소영이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다. 시아버지, 아직 계세요? 응, 소영아. 동료 선생님들과 아주 유익한 대화를 나눴어. 소영은 박미정과 강동석의 창백한 표정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럼 이제 가볼까? 네, 시아버지. 두 사람이 교무실을 나가려는데 박철호가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참,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온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그냥 며느리가 걱정되어 온 시아버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박철호의 말에는 명령의 어조가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교무실의 모든 교사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박철호와 소영이 학교를 나간 후 교무실은 한동안 조용했다. 모든 교사들이 방금 전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혹시 707 특임단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젊은 교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707 특임단은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예요. 북한 침투작전이나 대테러 작전을 전담하는. 박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곳에서 중령까지 지낸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실력자겠네요. 강동석은 아직도 목을 쓸어내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앞으로 김소영 선생님께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되겠어요. 당연하죠. 그분을 적으로 만들면. 교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박철호와 소영은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 정말 갑자기 오신 거예요? 아니야, 소영아. 사실 시아버지가 내 상황을 알고 있었어. 네. 학교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 소영은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시아버지가 여러 경로로 정보를 수집했어. 그리고 직접 확인해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더군. 시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소영아, 넌 내 며느리야.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야. 박철호의 말에 소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저를 어떻게 볼까요? 오히려 더 좋아질 거야. 사람들은 진짜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 박철호의 예상은 정확했다. 다음 날부터 소영의 학교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박미정은 소영을 보자마자 90도로 인사했다. 소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소영은 당황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극진하게 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제까지 제가 무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박미정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강동석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소영을 보자마자 급하게 자리를 피했다. 아, 소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멀리서 조심스럽게 인사만 하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교감 최민수는 소영을 교감실로 불러 정식으로 사과했다. 소영 선생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니에요, 교감 선생님. 앞으로는 선생님께서 최상의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학생들이었다.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3학년 5반 학생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영은 깜짝 놀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학생들이었다. 선생님, 저희가 그동안 수업 태도가 나빴어요. 앞으로는 열심히 들을게요. 반장 정우석이 대표로 사과했다. 괜찮아. 앞으로 함께 열심히 하자. 그날부터 수업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질문도 많이 했다. 선생님, 이 문법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 이런 표현은 어떻게 써요? 선생님,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소영은 이런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뿌듯했다. 점심시간에는 다른 교사들이 먼저 소영에게 다가와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다. 소영 선생님, 저희와 함께 드시죠. 네, 좋아요. 식사를 하면서 교사들은 소영에게 조심스럽게 사과했다. 소영 선생님, 그동안 저희가 많이 서툴렀어요. 앞으로는 더 도와드릴게요. 학교 적응하시는데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오후에는 방과 후 수업 제안까지 들어왔다. 소영 선생님, 영어 회화 특강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소영은 집에 가는 길에 박철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아버지, 저예요. 아, 소영아. 오늘은 어땠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학생들도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그래, 다행이네. 시아버지께서 정확히 뭘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하니? 당연한 일한 거야. 하지만 시아버지, 소영아, 앞으로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얘기해라. 시아버지가 항상 내 편이니까. 전화를 끊은 소영은 지하철 안에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학교에 가는 것이 기대됐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소영의 학교 생활은 꿈만 같았다. 동료들은 친절했고 학생들은 적극적이었으며 관리자들은 배려심이 넘쳤다. 하지만 박철호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는 소영이 단순히 괴롭힘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실력을 인정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교육청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했다. 김 과장님, 저 박철호입니다. 아, 박중령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말씀하세요. 인천중앙고등학교에 김소영이라는 영어교사가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나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의미입니다. 정말 실력 있는 교사인데 신규라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교육청에서 수업 장학팀이 인천중앙고등학교를 방문했다. 김소영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학교는 술렁였다. 하지만 소영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다. 오늘은 영어 회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영의 수업은 완벽했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수업 내용은 체계적이었으며 교수법은 창의적이었다. 정말 인상적인 수업이었습니다. 장학사가 소영에게 말했다. 신규 교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성된 수업이네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교감 최민수가 소영을 불렀다. 소영 선생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선생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전국 영어교사 연구대회에 우리 학교 대표로 참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말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소영은 눈을 반짝였다. 한 달 후 소영은 전국 영어교사 연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녀의 창의적인 교수법과 학생들과의 소통 능력이 높이 평가받았다. 시상식에서 소영은 소감을 발표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준 학생들,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항상 응원해주신 시아버지 덕분입니다. 박철호는 TV를 통해 며느리의 시상식을 지켜봤다. 그의 눈가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전국 영어교사 연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후 소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인천중앙고등학교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교사가 되었다. 소영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학교에 돌아온 소영을 동료 교사들이 열렬히 환영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이에요. 전국에서 알아주는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근무한다니 영광입니다. 박미정은 소영 앞에서 깍듯하게 인사했다. 소영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강동석은 멀리서 조심스럽게 축하 인사만 건넸다. 소영 선생님, 축하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선생님, 진짜 대박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전국에서 1등 했다고요. 선생님 사인해 주세요. 3학년 5반 학생들은 소영을 영웅처럼 대했다. 여러분, 이 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소영의 말에 학생들은 더욱 뿌듯해했다.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저희 선생님이시죠? 당연하지.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할 거예요. 교감 최민수는 소영을 교감실로 불러 특별한 제안을 했다. 소영 선생님, 교육청에서 선생님을 영어 교육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영어가 부장 선생님으로 승진시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신규 교사인데 실력이 있으면 경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소영은 박철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시아버지,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 어떤 일들이니? 소영은 자문위원 위촉, 부장 승진, 동료들의 인정 등 모든 일들을 들뜬 목소리로 얘기했다.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에요. 아니야, 소영아. 이 모든 건 내 실력 때문이야. 시아버지는 단지 내가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이야. 하지만 그 기회가 없었다면, 소영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어. 다만 시기가 조금 빨라진 것뿐이야. 박철호의 말에 소영은 깊이 공감했다. 몇 개월 후 소영은 인천중앙고등학교의 영어과 부장이 되었다. 그리고 교육청 영어교육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소영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웠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행복했다. 부장님, 다음 주 영어교사 연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후배 교사들이 소영에게 조언을 구했다.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죠. 여러분의 의견이 더 중요해요. 소영은 후배들을 존중하며 함께 일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한편 박철호는 며느리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해했다. 그는 소영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소영아, 시아버지가 선물이 있어. 선물이요? 박철호는 정중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소영이 봉투를 열어보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다. 시아버지, 이건 내가 살고 있는 원룸 근처에 있는 아파트야. 이제 넓은 곳에서 살아라. 시아버지, 이런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 시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주는 거야. 소영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시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하니? 넌 내 며느리잖아. 아파트로 이사한 소영은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다. 집에서 후배 교사들을 위한 연구 모임도 주관했고 영어 교육 자료도 개발했다. 그리고 1년 후 소영은 또 다른 큰 성과를 이뤘다. 그녀가 개발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이다. 소영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시상했다. 이 프로그램이 전국의 영어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소영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무엇보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지지해준 가족들, 특히 시아버지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뉴스로 방송되자 박철호는 TV 앞에서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소영은 박철호를 찾아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시아버지, 정말 모든 게 시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소영아. 모든 건 내가 해낸 거야. 하지만 시아버지가 처음에 도움을 주지 않으셨다면, 소영아, 시아버지가 해준 건 아주 작은 일이야.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박철호는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시아버지는 단지 내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뿐이야. 그 환경에서 꽃을 피운 건 너야. 시아버지. 그리고 소영아, 이제 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너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줘. 네, 시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어요. 실제로 소영은 그 후 신규 교사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선배님, 정말 감사해요. 선배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소영의 도움을 받은 후배 교사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우리는 서로 도와가며 함께 성장해야 해요. 소영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2년 후 소영은 인천 지역 최고의 영어 교사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교육 전문가가 되었다. 소영 부장님, 서울에 있는 명문고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교감 최민수가 소영에게 말했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하지만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곳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곳이에요. 여기서 저의 진짜 교사 생활이 시작됐으니까요. 소영은 인천중앙고등학교에 남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소영은 박철호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다. 시아버지, 저는 지금 학교에 계속 있기로 했어요. 좋은 결정이야, 소영아. 정말요? 응. 진짜 교육자는 돈이나 명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박철호의 말에 소영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소영아, 시아버지가 내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시아버지.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넌 이제 충분히 강한 사람이 되었어. 시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게 진짜 참교육이야. 소영은 박철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5년이 지난 지금 소영은 인천중앙고등학교의 교무부장이 되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영은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선생님,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소영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선 교사들이 수십 명에 이른다. 그리고 박철호는 여전히 소영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시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그래, 다행이네. 시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참교육의 의미를 이제야 진짜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니? 진정한 교육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박철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맞아, 소영아. 그게 진짜 참교육이야. 시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시아버지 덕분에 제가 진정한 교육자가 될 수 있었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 넌 원래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 지금도 박철호는 세상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소영은 교육 현장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참교육이었다. 단순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 박철호의 참교육은 계속되고 있다. 소영을 통해, 그리고 소영이 도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더 정의로운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